안녕하십니까. 이슈이다 10월 24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치 탄압, 각종 기소 남발로 대통령을 드라이 아웃, 그냥 말려 죽이겠다는 바이든 정권의 전략을 사법부, 생명 소중한 판검사들이 아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은 아직 크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1,006명을 대상으로 대선 가상 대결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이든은 52%대 42%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8월 이후 나온 다른 가상 대결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포인트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이번엔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5%를 크게 뛰어넘어 10%포인트 차이로 앞선 겁니다. 공화당 경선은 이제 논의가 무의미한 지경인데요. 대통령의 기세를 누를 인물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13일 발표된 퀴니피아대 조사를 보면 공화당 지지층에서 62%의 지지율로 2위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50%포인트나 앞서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시작되는 공화당 경선에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외교 기조가 완전히 뒤바뀌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양상이 크게 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트럼프 2.0 시대가 현실화하면 트럼프주의의 위력은 집권 1기 때보다 강력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특히 데니얼 드레즈너 터프츠대 교수는 포린 어페어스 기구에서 5년 전과 달리 트럼프는 정통 공화당 지도부보다 트럼프주의로 훨씬 더 따르는 의원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치, 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던 집권 1기와는 달리 4년간의 대통령 경험이 그에게 극단적 정책에 반대하는 관료들을 압도하는 데 유용한 경험을 쌓아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행정부를 지난 임기 때 80% 장악했다고 할 때 이번에는 처음부터 100% 먹고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지난 23일 뉴햄프셔주 유세에 나섰는데요. 정치 탄압의 희생자가 된 본인을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과 비교했습니다. 만델라는 인종차별 반대와 인권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실제로 그에 대한 정치 탄압 후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정권의 타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했다가 27년이나 옥중 생활을 했는데 대통령도 스스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개혁과 부패 세력, 딥스 세력 척결에 나섰다가 수십 년 형량의 기소를 받고 위기에 몰려있죠. 대통령은 자기도 감옥에 갈 처지라면서 지지자들의 성원과 열렬한 지지를 당부하며 나는 이성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넬슨 만델라가 되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의 파시스트 미치광이 정부로부터 반드시 미국을 구출해내야 한다. 그들은 무서운 인간들이며 지금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은 강하긴 했지만 왠지 씁쓸했습니다. 뉴햄프셔주 콩코드 대리 종합 경기장에는 수많은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맹비난하며 본인이 당선되면 미국 전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스타일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중국, 러시아, 이란 미사일이 미국 하늘에 닿기도 전에 폭파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케네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케네디가 독립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었죠. 바이든 표를 흡수하기보다는 성향이 비슷한 대통령의 표를 더 많이 흡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정치연구소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폴이 18, 19일 2,1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에선 바이든과 대통령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41%와 46%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은 9월 조사 때보다 1%포인트 줄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포인트 높아지면서 두 사람 간 격차가 더 확대됐다는데요. 무소속 케네디 후보까지 포함한 3자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39%를 받아 바이든보다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9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케네디 후보는 19%의 지지를 받았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9%였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8%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 능력 측면에서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답했고 67%는 바이든이 너무 늙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케네디 후보는 민주당보다 공화당 지지표를 더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또 다른 조사, USA 투데이와 서법대가 1000명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주 조사 후 오늘 24일 공개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좀 다른데요. 사자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36.6% 대 36.5%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가 무소속으로 전환한 케네디 후보는 13.2%를, 녹색당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역시 무소속 출마로 변경한 흑인 사회운동가인 코넬 웨스트는 4.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녹색당 후보가 4.2%를 받는다는 이 여론조사 자체 정말 신뢰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조사 결과로는 응답자 가운데 케네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중 3분의 2는 케네디 후보가 없었으면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매체는 케네디로 인해 트럼프가 근소한 우위를 잃으면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한 명 이상의 유의미한 무소속 후보가 있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과 트럼프 간 재대결의 복잡한 계산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도 성향 정치단체인 노 레이블스가 중도 성향 후보를 대선에 내보내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전체 응답자 26%가 노 레이블스 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 28%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18%보다 노 레이블스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민주당 지지에 대해 실망하고 옮겨갈 생각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앞으로 대선, 못된 선거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케네디가 어느 정도 인기 몰이를 하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